뽑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네. 굉장히 파이트 IQ가 높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진짜 이 친구는 뽑으면 이게 속 시원한 뭐 도파민 터지는 걸 좋아하나 봐.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트 코미디 클럽 리언 에이키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다가올 5월 9일과 5월 10일에 있을 우리 UFC 328 경기와 GFN 경기에 대해서 한번 프리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UFC 먼저 저희가 뭐 승부 예측을 해보자면 치마예프 대 스트링랜드. 요거 진짜 꿀잼인 것 같으면서도 많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렇죠. 경기인데 전 경기보다도 기자회견을 너무 기다리고 그렇죠. 있어요. 완전 들깨들이잖아요 거기. 들깨도 들깨인데 치마이프는 아예 이런 트래시 토킹에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부글부글거리는 거밖에 못 하고 그냥 그냥 죽일 마음. 아예 스매시 유 브라다 이런 거밖에 못 하고 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금 그래플링 매치 엄청 잘하고 있는 그 선수도 사루키안이랑은 또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사루키안이 그나마 좀 긁히는 농담을 하는 걸 많이 보여주는데 그거마저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치마이프랑 너랑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누가 도발적인 질문을 이거 든 사람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라이트급으로 넘어와 내가 죽여줄게 막 이렇게 사루키안이 이 정도 하면은 말도 안 되지. 리스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가 그렇게 뼈말라가 돼야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어떻게 비빌 수 있다 이런 리스펙이 들어간 농담이잖아요. 여기에 긁혀가지고 내가 너 올라오면 죽여버릴 수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봤더라고요. 사루키안한테요. 치마예프가 절친한테 이 정도 농담인데 저희 학창 시절에 보면 이런 친구들 은근히 있었습니다. 농담 못 받고 죽자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농담 못 받는 그 1인이 지금 최강자라는 게 사실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링랜드도 농담처럼 잘 안 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팩폭이나 아니면 뭐 트래시 토킹을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마예프에 대해서 너는 독재자에게 영혼을 팔았다가 일이 꼬이니까 두바이로 도망간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치마이프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가. 아무튼 나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스트링랜드를 죽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근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정말 죽이고 싶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무튼 저기도 말씀대로 정말 기자회견이 기대가 되고 또 시합도 어떤 내용으로 같이 기대가 되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플래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자트 치마예프한테 완전히 그냥 눌려 있었던 것처럼 스트링랜드도 저는 사실 그거를 뭐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냥 계속 깔려 있다가 맞고 이렇게 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형님도 비슷하시나요? 저는 이제 디플래시 그 치마예프전에서 디플래시의 승리를 예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웠던 점이 제가 치마예프가 거기서 더 발전할 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실시간으로 경기 해설을 하면서 느꼈던 게 또 발전한 거예요. 치마예프가.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치마예프가 사둘라예프하고 맨날 훈련을 하지라는 게 갑자기 맨날 봤었지만 그 영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야 레슬링하고 MMA는 달라. 너도 케이지에 오면은 나한테 좀 배워야 돼.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치마예프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사둘라예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사둘라예프하고 자유형 레슬링으로 해서 발리고 또 거기서 또 달려들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치마예프가 그 본인의 뿌리인 그 자유형 레슬링 부분을 세계 최강하고 계속 다듬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스트링랜드가 디플래시보다는 더 저항을 거세게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결국은 치마이프가 더 유리하지 않나. 네. 약간 뭐 이제 워낙 이제 그 이전 에르난데스랑 네. 했을 때도 사실 저희가 틀렸단 말이죠. 네. 네, 에르난데스가 또 이제 그래플링도 잘하고 그렇죠. 약간 엉겨붙는 스타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짤짤이 많이 맞고 뭐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에르난데스와의 제가 보기에 치마이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르난데스는 진흙탕 싸움을 굉장히 즐기고 체력이 무한입니다. 이건 치마이프와는 다르죠. 네. 치마이프는 체력이 무한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슈팅이 약해요. 아. 에르난데스가 음. 슈팅이 굉장히 원래 약한 선수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에르난데스가 그 스트링랜드하고 했을 때 상당히 띨띨한 전략을 뭐 구사했다고 봐요. 자기가 그- 잘하는 걸 안 하고 그렇죠. 왜 그 사람이 타격봉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에르난데스가 그놈의 추구미. 아니 다리우스 추구미가- 형님이 지금 얼마나 전염시킨 거야. 그 에르난데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자기가 그래플러라는 사실을 네.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남자라면 주먹으로 싸워야 한다. 이런 네. 식의 논리를 머릿속에 상당히 갖고 있는 그래플러예요. 네. 체력형 그래플러.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좀 안 맞아요. 근데 치마이프가 보면은 옛날에 그 누구야? 저 길버트 번즈. 네. 그런 경기들 보면은 막 타격전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근데 그때 모습들을 보면 타격전에서 빈틈이 있어요. 네. 카마루 우스만전에서도 나왔죠. 네. 근데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약간 전 치마이프가 예전부터 완성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완성형으로 지금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스스로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치마이프 성격 보면은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네. 그 훈련 같은 건 사둘라이프 같은 사람한테 숙이고 들어가서 하지만 케이지로 갔을 때는 타격으로도 부술려고 그러고 그래플링으로 가서도 확실히 끝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약간 타격으로 굳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극강인 면으로 좀 더 집중하는 이런 면들이 저는 치마이프한테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디플래시전도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었던 거죠. 네. 카마루 우스만 전만 해도 3라운드 때 보면은 막 머리 받고 휘두르는 치마이프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띨띨한 버전의 치마이프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점들을 계속 솎아내고 있는 게 가지치기 하듯이 솎아내고 있는 게 현재의 치마이프고 치마이프는 또 에르난데스에 비해서 차이점이 큰 게 진짜 센 게 뭐냐면 슈팅 자체가 진짜 세죠. 네. 걸리면 넘어가잖아요. 네. 네. 걸리면 이제 넘어가는데 스트링랜드 자체도 본인이 인정을 하죠. 내가 테이크다운 디펜스 자체가 네.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체력을 이용해서 계속 스크램블을 걸어서 일어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치마이프가 그걸 일어나게 스크램블. 잡아놓을 거지. 가능성이 네. 더 크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아, 이거는 그 우스만전에서 저는 치마이프가 조금 치마이프의 우스꽝스러운 모먼트 탑3를 뽑자면 그 우스만전에서 저공 태클을 들어가는데 우스만이 정말 손쉽게 어깨에다 손 걸고 머리 누르면서 바지 벗듯이 쓱 빼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우스만이 당시에 좀 카바를 좀 내리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치마이프하고 하는 네. 사람들은 좀 네. 커버를 내리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럼 이번에 스트링랜드에 어느 굳어져 있는 그 폼이 있잖아요. 네. 그 소녀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는 요 폼보다 좀 내려온 가드를 보일 수도 있을까요 이번 경기에서? 그거는 고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스트링랜드의 가드 자체가 사실은 내려와 있는 쪽에 강하죠. 네. 이렇게 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숄더롤로 이렇게 사실은 테이크다운 디펜스로 나쁘지 나쁘지 않은 가드를 하고 있으나 음. 내 뒷중심을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치마이프가 머리를 이쪽으로 받고 여기 쪽 이다리를 노리는 태클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근데 여기 태클을 잡아서 넘기는 게 슈팅이 너무 빨라서 네. 그거를 손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 발을 움직여서 거의 반응해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고 아, 뒷중심이라 더 좀 취약할 더 거기에 팍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뒷중심하면서 스탠스를 바꿔주던지 아니면 거리를 더 멀리 잡으면 모르겠는데 치마에프의 슈팅 자체가 워낙 팍 폭발력이 좋고 그리고 걸리면 넘어가니까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치마에프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치마에프 경기를 보시면 팔이 이렇게 늘어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네. 콜비 코빙턴 같은 사람들 보면은 네. 팔이 이렇게 늘어나고 머리가 쳐박혀요. 근데 여기서 꾸역꾸역 가는 게 네. 전성기 때 있었죠. 네. 지금은 체력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공방을 못하니까 지금 막걸리에다가 물 한 이만큼 탄 느낌의 이상한 음료가 네. 돼버린 거죠. 네네네. 콜비 코빙턴이. 네. 근데 치마에프를 보시면 착 감기. 그쵸, 착 감기죠. 그 착 감긴다는 게 뭐냐면 팔로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팔을 뻗는 것 같지만 몸이 팔을 뻗는 거에 대해서 먼저 따라서 타닥 붙어 있는 게 네. 치마에프가 정말 네. 좋거든요. 이게 엘리트 레슬러들 중에서도 이게 치마에프처럼 저렇게 MMA 무대에서 다 구현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막기가 쉽지가 않고 또 에르난데스 전 때 드렸던 거와 똑같은 얘기긴 한데 션 스트릭랜드가 알렉스 페레이라의 파워를 갖고 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션 스트릭랜드는 아무래도 그런 하드펀처 타입은 아니거든요. 네. 잽으로 괴롭히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걸로 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치마에프에게는. 그러면은 이제 치마에프를 한테 뭐 지겠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체력으로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3라운드 때 점수로 뭐 쭉 이기든가 점수라기보다는 한 1, 2, 3, 4, 5 계속 그래도 스크램블을 걸고 하면서 치마에프를 이제까지 치마에프를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그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리진 못했는데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를 이길 수도 있지만 진짜 막 피니시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까지는 기술적인 수준에 막혀서 그게 안 됐었죠. 네. 번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았고 네. 카마루 우스만전은 돌이켜 보면 5라운드였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스만전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건 뭐 치마에프도 인터뷰에서 한 적도 없고 하지만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치마에프가 우스만전을 치르고 깨달은 게 내가 뭐 타격전 이런 것도 그렇고 내 좀 더 똘똘하게 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바디 트라이앵글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1라운드에 바디 트라이앵글 하고 있다가 네. 고개도 한번 처박혀서 목도 꺾였죠. 네. 그 다음에 분명히 이거 다리 잡고 있다가 체력이 털렸다고. 다리 털리죠. 예. 그러면서 디플래시전 때 보면은 백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백 절대 안 잡습니다. 계속 상위에서 그 레그 라이드라고 하죠. 다리 하나 걸어놓고 다게스한 수거 컨트롤 노리든가 그거 안 되면은 이리저리 굴리면서 계속 거기서 포인트만 땁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다가 내가 내키면은 바디 트라이앵글로 가서 초크 노려보려고 할 텐데 섣불리 그쪽으로 가지 않죠. 체력 안배를 위해서. 점점 완벽해지고 있는.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 약점을 제가 보기엔 알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좀 더 패를 요 패도 갖고 있지만 이 패를 지금 낸다기보다는 이 패는 좀 더 뒤로 미루고 이 패부터 낸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트릭랜드가 1라운드부터 계속 일어난다. 네. 1라운드부터 계속 일어나요. 테이크다운 하게 또 일어나. 그러면 진짜 스트릭랜드가 이길 수도 있죠. 그렇죠. 대박이죠. 그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걸어볼 만한 근거는 뭐냐? 스트릭랜드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격투기에 관해서만큼은 신체적인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그래요. 뭐 100m 달리기하고 1등 아니고 오래 달리기도 1등이 아니래요. 산 뛰어도 1등 아니고 뭐 피지컬 같은 거 해도 시원찮고. 네. 근데 격투기 스파링은 제일 오래 해요. 아, 그래서 스트링랜드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안칼라이프 아시죠? 네. 안칼라이프가 지금 페레이라한테 진단 삐져가지고 연락이 안 되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안칼라이프하고 스파링 안 하려고 한대요. 너무 세서 익스트림 커트호에서. 그럼 스트링랜드가 그럼 나하고 하자라고 한대요. 그리고 계속하고 또 섞여다 마지막에 가잖아요. 스트링랜드하고 안칼라이프 둘이 남는다는 거예요.
다들 지쳐 나가 떨어졌는데 그럼 둘이 계속 몇 라운드 더 한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스트링랜드는 페레이라고 붙었을 때는 글로리 킥복싱 챔피언들 자기보다 페레이라보다 더 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걔네들하고 20라운드씩 하고 평소에는 안칼라에프하고 20라운드씩 하고 또 더 센 사람들하고 또 이 연습량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에 걸어볼 만한 거죠. 스트링랜드의 팬들은 사실은 이걸로 치마에프의 그래플링을 일단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유의 잽 짤짤이 잽과 두 발 그 앞차기 무한 반복 요 패턴으로 계속 좀 쌓아서 가야 하는 게 스트링랜드의 전략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치마에프 대 스트링랜드는 치마에프가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슈아 반 미얀마의 별 떠오르는 네. 별인데 타이라 타츠로랑 이렇게 네. 이번에 붙는데 이게 반이 부상으로 아웃이 그렇죠. 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근데 다시 한번 미뤄진 거죠. 그래서 아, 원래 미뤄졌- 그 전 대회에 아, 잡혀 네. 있었는데 맞아. 루머가 막 돌았고 말씀해주신 대로 네. 반이 근데 UFC 측이 발표를 해버렸죠. 자, 네. 요 경기는 미뤄진다. 그래서 이번에 328 대회에서 치러지게 된 거죠. 네. 이 부분은 일단은 타이라 타츠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극강의 그래플러고 그렇죠. 그리고 조슈아 반은 그래플링을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본 적은 없는데 그렇죠. 타격 천재인 맞아요. 부분인데 이거 진짜로 타이라 타츠로가 그래플링 무조건 갈 텐데 이거를 빠져 나오면은 뭐 이제 조슈아 반이 우세하겠지만 그렇죠. 이거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타이라 타츠로의 승을 봅니다. 네. 너무 이 뭐랄까 상성이 조슈아 반한테는 너무 안 좋은 상성. 일단 길이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리치. 그쵸. 그리고 헤비급이었으면 몰라도 플라이급은 네. 이 조슈아 반도 정말 타격 잘 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존 리네커라고 기억하세요? 핸드 오브 스톤. 핸드 오브 스톤 그 나중에 원챔으로 갔었죠. 네. 맨날 UFC에서 플라이급 개체량 못 맞추고 플라이급. 근데 그 똥빠따가 있었어요. 핵빠따가. 네. 그 맞으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조슈아 반은 그런 빠따는 아니에요. 맞추는 감각이 천재인 거죠. 네. 빡빡빡빡빡빡. 근데 그렇게 많이 맞냐는 거예요. 타이라 타츠로가. 네. 저는 타이라 타츠로가 그 로이발한테 지고 막 우리 또 박현성 선수하고 하고 이러면서 엄청 늘었다고 봐요. 또 그 전 버전하고 지금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약간 복싱 타격의 한계도 깨닫고 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완전히 자기 게임이 더 세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란 스트레이트 뻗고 푸더커 밟아줘서 조슈아 반하고 타격전 할 것처럼 했다가 파박 치고 들어가서 붙여가지고 확 넘겨서 백 잡고 특히 바디 트라이앵글 잡으면 그 길고 잘하는 로이발이 5라운드 돼서야 나갔습니다. 그 전에 못 나갔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요새 보는 요즘 시대에 맨날 그 다게스탄 수가 컨트롤 브라질 선수들도 다 따라해요. 이제 백 잘 안 잡습니다. 컨트롤 하면서 가끔씩 잡는 거지. 근데 백 컨트롤의 장인이 마치 인간 문화재들처럼 몇 명 안 남고 있거든요. 그 중 한 명이 타이라 타츠로예요. 뭐 그랜트 도슨이라든지 몇 명 엊그저께 나왔던 알저메인 스털링 몇 명 안 남은 백 장인 중 한 명이거든요. 저는 타이라 타츠로가 결국 그래플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사실 조슈아 반이 그래플링을 한 걸 뭐 못 봤고 타격이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플링까지 잘했으면은 좀 그 전에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타이라 타츠로도 그렇고 그 최근에 라이징 경기에서 제가 이게 선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 백을 완전히 힙 대 힙으로 뒤에서 제 무게를 받고 있으면 이 돌아서 리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윕이라 안 하고 리버설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징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45도 옆에 힙 옆에 붙어서 이 바디 트라이앵글 잠근 다리 중에 길게 남아 있는 다리가 네. 있잖아요. 그걸로 반대쪽 다리를 걸어서 거기서 팔이 빠져도 계속 컨트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뭐 이런 이 타이라 타츠로가 쓰는 방식이랄지 이런 게
다시 한번 뒤에서 하는 바디 트라이앵글로 하는 백 컨트롤을 다시 유행을 시킬 수 있진 않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몇 명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브랜든 로이발이라든지 네. 타이라 타츠로라든지 그리고 뭐 그랜트 도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긴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짓수 쪽에 얘기하는 산낙지 다리 있죠. 네네. 산낙지 골반. 아, 네네. 그걸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도 UFC 생중계 하는데 애처로울 정도의 바디 트라이앵글을 구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디 트라이앵글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낀 발목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 이게 네. 포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이렇게 딱. 아, 네. 근데 이렇게 들려 있어. 네. 이미 얘는 발목이 아파. 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다리 긴 거에 떠나서 발목 가동 범위가 정말 잘 나와야 되거든요. 바디 트라이앵글이. 네. 지금 이창호 선수 얘기를 하는 아니. 요새 창원에 가가지고 운동 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씩. 네, 아우 그러면은 바디 트라이앵글 수업은 빠지시는 걸로. 아니 근데 바디 트라이앵글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운동하시면은 이게 걸린 사람이 그 아까 제기님 말씀에 긴 쪽다리를 걸어서 딱 자기가 락 잡아서 힙을 앞으로 미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 안에 낀 다리가. 네. 거기가 근데 발목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 특히 다리가 길어가지고 발이 여기 낀 게 아니라 정강이까지 이만큼 들어가 있는 정강이 사람들은 한가운데 끼는 사람. 그 기술은 안 통합니다. 근데 꼭 다리가 그렇게 안 긴 사람들이 그리고 다리가 안 긴데 발목 유연성도 나야. 근데 그런 사람이 꼭 해보겠다고 타이라 타츠로 보고 했다가 여기 껴 있는데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자기가 우다다다닥 자기가 탭치는 거죠. 그거 생각보다 다쳐요. 그거 진짜 생각보다 심하게 다쳐요. 왜냐면 이게 껴가지고 갈 데가 없거든. 네. 근데 이제 타이라 타츠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농담하는 거를 수준을 넘어섰다. 네. 브랜든 모레노가 그렇게 깨구리에서 쳐맞는 모습은 그건 그냥 쉽게 우리가 뭐 재밌는 경기였다라고 지나칠 만한 풍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선수의 실력이 그라운드 실력이 정말 이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때 모레노가 이길 것 같다고 이제 형님한테 역배를 걸었다가 형님 그때 하필 맞추셔가지고 제가 가오가 다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려야 되나요? 저도 이게 뭐지? 이쪽으로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그땐 또 맞추셔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UFC 뭐 메인 경기들을 한번 네. 얘기를 해봤고 이어서 그러면 바로 GFN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황인수 대 폴리지 선수 경기가 지금 GFN 메인 경기죠. 그렇죠. 이 메인 카드인데 정말 이 황인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흥행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지금 뭐 어떤 일 저런 일 뭐 있어도 지금 황인수 선수는 경기는 또 이제 재밌게 하는 선수니까 이번 경기 때는 좀 뭐랄까 그 전에 UFC 그 DWCS인가요? 네, 그 컨텐더 시리즈. 그거 그때 이후에 좀 더 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화끈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폴리지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인지 뭐 제가 알기로는 UFC를 갔다가 온 선수로 알고 있는데 UFC를 가지는 않았고 그러진 않나요? 네네 UFC를 가지는 않았고 황인수 선수와 마찬가지로 아직 노리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취소됐던 사람이 UFC 갔다 온 사람인 거죠. 저도 이제 이번 저희 파코클 녹화를 위해서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일단 상성이 황인수 선수에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레슬러인데 보니까 레슬러인데 상당히 공격적인 면이 타격에서 공격적인 면이 많은 레슬러예요. 네. 그리고 레슬링도 치마이프 과가 아니에요. 뭔가 띨띨함이 가끔씩 나오는데 돌쇠의 면모가 있어. 그래서 잡히면 또 이 뽑는 걸 좋아해. 뽑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파이트 IQ가 높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진짜 이 친구는 뽑으면 이게 속 시원한 뭐 도파민 터지는 걸 좋아하나 봐. 근데 뽑았다가 꿍 해서 자기가 밑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모멘텀이 너무 세가지고 무슨 뭔지 아시죠? 딱 이런 스타일이 있고 타격도 막 휘두르면서 뭔가 써보려는 면이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 들어갑니다 하면서 누구나 다 보이는 태클을 쳐서 깔려서 맞다가 일어나서 투지로 이기기도 하고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운 스나이퍼 타입의 타격을 하는 데다가 부들부들한 그 그라운드에서의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황인수 선수에게 꽤 괜찮은 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상성이 아닐까. 왜냐하면 황인수 선수를 상대 선수가 같이 황인수 선수를 조심해주면은 오히려 이게 좀 황인수 선수 입장에 좀 꼬일 수가 있어요. 약간 마이클 페이지하고 결이 같을 수 있어요. 마이클 페이지한테 누가 들어와줘야 좋거든요. 카운터가 나오니까. 아닌 경기 진짜 재미없게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이클 페이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황인수 선수도 이 스나이퍼 스타일로서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성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치, 돌쇠 같은. 네, 돌쇠 같은 좀 띨띨함도 갖추고 있고, 근데 힘도 세고, 근데 힘으로 달려들 때 이 선수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황인수 선수도 생각보다 힘이 강한데 그 힘을 상당히 부드럽게 쓰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저는 이 두 선수 간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제가 오늘 녹화를 위해 분석을 해보니까 매치메이킹이 좋지 않았나, 잘 찾지 않았나, 요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었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또 재미없는 경기가 맞아요. 대충 눈에 보이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재미없겠다는 맞아요. 게 있는데 또 대회사에서 잘 이렇게 구해서 맞아요. 이 둘이 하면 진짜 재밌는 경기 볼 수 있겠다 네. 생각해서 대진표를 잘 짠 것 같고 뭐 저희는 또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주먹 선수한테 가위 선수를 좀 구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요새 이제 뭐 그런 댓글들로 해서 이제 그쪽에 뭐 시비를 거는 댓글들도 좀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거야 뭐 사실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 그 선수 누구죠? 미들급에 그 UFC 미들급에 그 완전 띨띨이 레슬러 전형인 아데사냐한테 카운터 너무 멋있는 장면 만들어줬던. 근데 또 셰바지 데릭 브런슨이죠. 데릭 브런슨. 네. 데릭 브런슨만큼 짜세가 안 나오는 사람도 없었죠. 레슬링 센데. 그렇죠. 그런 스타일 선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데릭 브런슨은 네. 그래도 뒷중심으로 턱 들고 네. 안전함이 나름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네. 또 앞중심으로 진짜 받는 면도 갖고 있어서 황인수 선수의 카운터가 터지기가 어찌 보면 데릭 브런슨 과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이클 챈들러까지 내려가야 돼. 약간 저는 마이클 챈들러가 정말 대회사 입장에서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올리베이란테 지고 있을 때 마지막에 뒤로 슬램 두세 번 하면서 팬들을 열광시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람 못합니다. 이게 치욕스러울 수도 있고 이 상황 자체가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본인도 즐기고 사람들 좋아하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 폴리지 선수 같은 경우는 투지가 있거든요. 투지가 상당히 그래서 사실은 절대 황인수 선수의 희생양이 될 만한 그냥 띨띨이를 데려온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띨띨하다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선수가 어떤 부분은 좀 너무 재지 않고 이건 좀 띨띨한 게 아닌가라고 들이대줬을 때 사실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그쵸. 뭐야 하는 네. 진짜 전문가들이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이 봤을 때 더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약간 무모함? 네. 야 대놓고 야 됐어 같이 한번 싸워 이런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데려왔어요. 제가 보기엔 재미있는 매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상대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레슬링 공방도 저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놀랄 수도 있거든요. 황인수 선수가 부들부들하게 하는 것에 약간 말릴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그때 이 친구는 근데 뭐냐면 포기 안 해요.
네. 다리가 풀리고 막 본인이 진짜 갈 뻔했는데 역전으로 이긴다니까요. 와. 그런 근성을 또 갖고 있어요. 맷집도 그렇고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이건 좀 메인 이벤트에 걸맞는 진짜 경기를 해주지 재밌겠네요. 않을까. 네, 황인순 여러분. 선수가 마지막 경기 때 좀 지적받았던 부분이 카운터 중심 운영이 아닐 때 좀 힘이 많이 빠지고 주특기를 못 보여준다. 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번 경기는 뭐 재밌는 경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좀 보완이 되었나를 확인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마이클 페이지가 그런 네. 부분을 보완하려고 안 했었을까요? 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결국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아. 타고난 성향이. 그럼 스티븐 톰슨한테 네. 복싱의 인파이팅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가 일리아 토프리아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마다 사람은-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고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무슨 사람의 그 고유 무슨 DNA 염색체 막 이런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갖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약간 빠따, 그러니까 이제 펀치력도 이제 타고나는 거라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요것도 약간 좀 스타일도 타고나는. 오히려 저는 황인수 선수는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키는 뭐냐면 거기서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킥을 좀 더 네. 섞어주면서 하든가 음. 아니면 확실히 보내려는 펀치 외에 소위 아예 머릿속에 플랜 B 같은 걸로 짤짜리를 갖고 가는 오늘은 짤짜리에서 이긴다. 이런 식으로 가는 플랜을 세운다든지 공격형 레슬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좀 더 보완이 될 수 네. 있겠고 일단은 뭐 지금 이번 경기는 뭐 사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황인수 선수의 승리를 또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형님 예측 감사합니다. 그다음 한 건가? 방금 하셨는데요? 잠깐만. 저희가 잘못 들었네. 근데 어쨌든 뭐 아사무사하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뭔가 하늘에 뭔가 쏴진 것 같고. 아니, 제가 이게 불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GFM보다 오래됐고 또 외국인 선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을 좀 아까 그러니까 그 불컴 녹화할 때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칼같이 하셨죠. 하곤 했는데 목이 메이네요. GFN 같은 경우는 정찬성 관장님이 전에 저보고 제발 예상하지 말라고 하셨던 수년 전에 조제알도 전을 앞두고 그 머리 빡빡 깎은 상태로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백스테이지에서 이 총명한 그 눈망울로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찬성이 형 여기 안 나오시면은 저희 뭐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형님 나오셔서 재밌는 그림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우리. 네. 협박이네요. 네. 이제 진짜. 이번에 또 GFN 가서도 우리 한번 그렇죠. 나와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네. 이어서 우리 배명호 선수 대 김한슬 선수.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링으로 돌아오는 배명호 선수와 네. 김한슬 선수. 마지막으로 뵌 게 그 주먹이 운다 때 막 진짜 그렇죠. 참가자들을 절망에 빠뜨려 버리시던 그 모습.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엔젤스 파이팅이 마지막 무대였나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배명호 원장님은 저하고도 사실 오래됐죠. 네. 그 홍콩 쪽, 중국 쪽 시합도 같이 많이 좀 모시고 갔었고 네. 그런 화려한 타격을 주먹이 운다 때 많이 보여주셨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또 약간 개비기로 승리를 갖고 가셨던 면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화려한 타격도 있지만 좀 안정적인 그런 그래플러로서의 경기 운영도 있고 그런 점들을 좀 갖춘 아주 웰라운디드한 선수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하나에 치중돼 있지 않고 그렇죠. 이제 둘 다 뭐 네. 또 잘하시는 분인데 김한슬 선수와의 상성은 또 어떤 것 같은가요? 김한슬 선수는 배명호 선수에 비해서 좀 더 타격에 가깝죠. 그렇죠. 날카로운 칼 같은 느낌이죠. 그냥 네. 왼손 스트레이트에 약간 뭐 몰빵은 아니더라도 최도우 선수가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특기인 것처럼 네. 김한슬 선수의 그 레프트 스트레이트는 진짜 정평이 나 있는데 그게 뚫렸을 때는 조금 헤맬 때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절대 빼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같이 싸우면서 항상
뭐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는 네, 그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라서.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어떻게 할지 어떻게 풀릴지 좀 궁금한 게 잘못 부딪히면 이거는 탐색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매치업은 배명호 선수도 김한슬 선수의 레프트를 상당히 경계할 거고 네. 김한슬 선수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막 휘두르는 타입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두 선수의 마음이 어떻게 통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약간 이제 검투사들의 경합을 보는 네.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기보다 일본 네. 검객들이 검을 계속 마주치려고 하는데 해가 지고 네. 해가 떠서 이쪽에서 눈이 부실 때 그때를 눈이 노려서 부실 때 들어가는 그럴 때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한번 나타나서 작작해 이놈들아 하고서 여기 이제 좌판 깔아야 된다고 이제 좀 꺼지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친해져서 같이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경우가 나올 수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그 두 사무라이가 할머니가 나타나면 소통치좀 꽈당 넘어지면서 그 일본 전통 드럼 소리 동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는 그렇죠. 이런 근데 이게 개그 만화. 김한슬 선수가 더 어리죠. 그렇죠. 얼만큼 어리죠? 배명호 선수님이 82년생 정도 되시나요? 저도 네, 저도 아이고. 나이는 자 일단 8, 네. 2 나왔고요. 제가 한번 김한슬 찾아보죠. 선수를 워낙 오래 찾아보겠습니다. 뛰셨어가지고 제가 자 배명호 관장님이 몇 살일까요? 김한슬 선수가 90년생이십니다. 배명호 관장님 86. 자 제가 좀 큰 실수를 했던 게 동아 형이랑 동갑이니까 제가 그 좀 약간 존경하는 분들을 나이 좀 있게 선생님으로 대하는 야, 네. 이거 좋은데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다리우시 좋은데? 선생님 존경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우리도. 뭐 저기 한 82, 83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리우시 선수도 잘. 근데 제 친구 중엔 형을 안 존경하는데 형이 한 88쯤 된다고 아는 그러니까 동네 그게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야. 존경도 안 하면서 나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잘 넘어간 게 음. 배명호 원장님한테 찍히면 진짜 골치 아픈 게 저희가 그 대구에서 네. KMMA 그 아마추어 그 대회를 하잖아요. 네. 배명호 원장님이 세컨으로 늘 오신단 말이에요. 그 배명호 원장님의 소속 선수가 경기를 하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로 이 세컨 그 진짜 허스키한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엄청나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막 해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막 놀려 먹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은 귀도 밝아. 피콜로야 피콜로. 다 들어. 막 자기가 세컨 보면서 내 쪽으로 눈빛도 막 줘요. 굉장히 이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또 보니까 재밌으시잖아요. 네, 되게. 우리가 저 찍히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잘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 코미디적으로도 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뭐 86년생 되게 젊으신 피시고 네. 아 네. 근데 이 배명호 선수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40살이 넘어가셨는데 그러니까 복귀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뭐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이었을까요? 네. 아니면 사실 뭐 GFN 측하고 얘기를 잘 하셨기에 이렇게 오시는 거겠지만 저는 수년간 보면서 배명호 관장님을 보면서 복귀 안 하지 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네. 살이 안 쪄요. 계속 운동하시는 거. 보통 선수가 그만두고 관장되고 그러면 음. 살이 찌잖아요. 근데 네.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진짜 몸이 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배명호 원장님은 늘 똑같은 거야. 어. 몸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야. 네. 저 정도면 아직 젊고 분명히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상성상 일단은 그 올라운더인 배명호 선수님이 더 유리한 부분일까요? 상성으로만 봤을 때. 글쎄요. 근데 또 최근까지 제가 김한슬 선수의 RTU 경기도 중계를 했었고 최근까지 경기를 그것도 그렇게 센 선수들과 활발히 했었던 것은 또 황인수 선수와의 경기도 있었고 그렇죠. 김한슬 선수 쪽이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김한슬 선수 쪽이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이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그렇죠. 링러스트가 그렇죠. 그래도 뭐
그나마 최근에 하신 거니까 저 김한수 선수님이 저도 뭐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김한수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지만 뭐 이거는 MMA 모르는 거고 맞아요. 네, 또 대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 굉장히 기대하면서 또 시청을 준비할 거고 그리고 다음 이 주동조 선수랑 또 이제 최승국 선수가 이렇게 붙게 됐어요. 우리 동조 선수 같은 경우 저랑도 이제 또 안면이 있고 이제 최승국 선수도 제가 또 이제 아는 사이긴 한데 어쩔? 제가 그만큼 넓습니다 이쪽 바닥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깨에 힘이 좀 네. 들어가시는 게 다 내 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밥도 사줄라 그랬었고, 사줄라고 그랬었고. 네 생각해봤는데 상당히 짜치는. 좀 저도 당장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사주려는 왜냐면 생각은 나는 실제로 사줄라 했었는데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와중이고, 네 어쨌든 이 최승국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오래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더 네. 오래 했고 그다음에 저기 UFC 문턱까지도 이렇게 또 그렇죠. 갔었고 해서 이 경험상 그리고 뭐 실력도 그렇고 주동조 선수가 이번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 주동조 선수는 또 보면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의 기운 자체가 재기발랄한 그럼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딱밤왕으로서의 그런 색깔 외에도 케이지 내에서도 이게 센스로 해석이 돼서 나온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은 오히려 경험은 당연히 최승욱 선수가 뭐 RTU 나가시고 많았지만 네. 좀 솔직히 최승욱 선수 좀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런 그 약간 팬들 입장에서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동조 선수가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이럴 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거 해볼까? 약간 퍼즐이 있으면 퍼즐을 더 잘 맞추는 느낌. 뭐 이 최승국 선수는 이 퍼즐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그 순간순간의 그게 빠른 느낌 이 주동조 선수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 매치부터 상당히 재미있게 잘 붙인 것 같아요. 최승국 선수가 지금 그래플러에 가깝죠. 그래픽 잘 하시는데 타격도 아. 잘 하시고 근데 저는 최승국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강점을 아직 100%다 살리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선수로서의 그걸 더 봤을 포텐이 때 더 있는 완성형이 아닌 것 같아요. 더 포텐이 더 터질 수가 있는데 또 네. 그런 부분은 뭐 정찬성 대표님이 뭐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서 끌어내시려고 할 텐데 네. 근데 오히려 저 주동조 선수처럼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막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 같은 약간 그런 식의 이것저것 다 시도하는 선수를 만나서 오히려 더 경기가 이건 최승국 선수 입장에서도 포텐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둘 다 스파링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래요? 주동조 선수랑도 이제 제가 양감독 TV에서 거기에서 했었고 최승국 선수도 이제 제가 좀비짐에서 이렇게 그렇군요. 했는데 최승국 선수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아니 근데 두 분 다 형한테 진심으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나도 진심으로 하라고는 안 그랬지만 주동 선수는 조금 더 이제 친근했고 사람 더 좋아 보이고 최승국 선수 좀 진지했나요? 진지했는데 계속 약 올리더라고 저를. 스파링 하면서 계속 저를 깔고 뭉개는데 저한테 제가 깔려 있으니까 형 저 60kg도 안 돼요. 뭐 하세요 형님? 계속 이러길래 약간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농담이고 둘 다 근데 재밌어가지고 네. 이 둘의 경기 너무 기대되고 진짜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진짜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루즈하지 않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냥 뭐 저는 팬으로서의 바람은 둘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동주 선수도 이렇게 큰 이제 GFM 무대에서 딱 알리는 거고 최승국 선수는 사실 RTU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승패도 물론 선수에게 승패가 제일 중요하지만 확실히 많이 보여주시기에 좋은 파트너를 서로 만난 게 아닌가. 좋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최준서 선수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최준서 선수가 이제 초즌이라는 새
닉네임을 이렇게 또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은 불컴 측과 이제 ZFN, GFN 측과의 이 최준서 선수와의 뭔가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중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저는 중립입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사실인지는 저희가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 네. 거니까 네. 뭐 그 부분 이야기를 좀 제외하고 저희가 중립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돼요. 뭐 중립하면 원래 중립의 대명사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간지나는 스위스 중립군데 그런 스위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저기 어디 커다란 대륙 한 군데에 찌그러져 있는데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희는 중립입니다 우리는 표방하는 네. 그런 약소국의 느낌이 물씬 저희는 나는데요. 중립입니다. 자꾸 중립 호소국 같은 느낌이 저희는 자꾸 나네요. 네, 뭐 저희가 격투기 팟캐스트 중에서 단연 1등이지만 네. 근데 이제 딴 데도 중립을- 있나요? 일단 중립으로 있나요? 있죠. 있죠. 많이 있는데 격투 아니- 코미디는 저희밖에 격투 코미디는 저희밖에 김대환 없죠. TV가 우리보다 아, 조회수가 잘 전 나와요. 사실 형님한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여기서 말을 좀 아끼셨다가 거기서 다 하시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김대환 아니, TV에서 아니 이거조차 이 둘도 내 편인 것 같지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게 나오는 게 내 채널의 마지막 업로드가 언제였는데 업로드가 안 되고 아니,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마다 저희가 형님이 야 이거 하는 거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런가요 하자마자 형님이 그런가요? 내가 가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여주마. 그래서 그 경기 리뷰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쁜 와중에 격투 얘기만 쏙 듣고 싶으면 우리 거 듣는 것보다 김대환 TV에 손이 가는. 나는 좀 다르구나. 나는 우리 거 보면서 내가 웃겼던 부분만 돌려보거든. 아니 일단- 진짜 뭐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지만 일단 저희는 중립국으로서 중립 팟캐스트로서 네. 이 거대 세 단체에게 모두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는 열심히 격투기를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네 팟캐스트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근데 좀 재밌는 노이즈긴 했어요. 사람들 이 격투 이슈가 사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개인 간에는 뭔가 좀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이 팬덤적으로 봤을 때 팬들로서는 재밌는 이슈가 생긴 거라 뭐 어떻게 보면은 격투기의 부흥에 도움이 되는 이슈지 않았나. 최준서 선수 입장에서는 노이즈가 있었어도 사실 어떤 형태로든 최준서 선수에게 관심이 엄청 몰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최준서 선수의 안티 팬들은 이번에 한번 소위 꼬꾸라지는 거 보자 네. 이런 식으로 몰려오실 수가 있는데, 근데 격투기가 진짜 웃긴 게 여기서 뭔가 확 멋지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바뀝니다. 야 인정한다, 됐어, 자 최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김태인 선수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김태인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다 이깁니다 해서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악플러들은 막 맞아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데 보여줘 버리니까 맞아요. 그 전까지 가오 쩌네 재수없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딱 역전승으로 한 방 이겨버리니까 가오 잡을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실. 얘기하셨죠. 네. 뭐야 내가 유튜브에 썼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 중에 하나로서 김대환 TV로 쓰셨다가 맞다. 부계정으로 그래서 KDH로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여주시면은 뭐 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기에 또 이제 조시 킬란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또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떤 선수죠? 저는 이 선수의 경기를 한번 해설을 했었어요. 한번 해설을 했는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서 UFC에 입성을 했다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UFC를 떠난 선수고 지금 아마 연패일 거예요. 그런 연패. 상황에서 이제 올 텐데 여튼 원래 폭발력 좋고 이랬던 선수고 제 기억에는 그 경기도 뭐야 이 친구가 졌나? 아담 퓨기다고 했는데 퓨기시 이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조금 알쏭달쏭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기억에 굉장히 남는 면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UFC도 경험을 본무대를 했고 뭐 이번에 오는 선수기 때문에 최준서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스타일상은 최준서 선수가 이렇게 한번 덤벼보기에 되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플러인가요? 아니면은 타격가인가요? 타격가입니다. 타격가. 타격가. 타격가로서 그러면 타격 맞불이 대진이 되겠네요. 이게. 최준서 선수하고 저도 운동을 좀 몇 번 해봤었거든요. 일단 뭐 시합에서 보여준 것만 봐도 다 아시겠지만 빼는 게 없고, 네. 빼는 게 없고 이제 좀 타격전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그리고 타격전을 위한 그런 리치라든지 천부적인 조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져 있는 선수예요. 근데 뭐 거기다 또 뭐 이제 많이 또 발전했을 거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오면서 저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퀼런도 UFC 무대에서는 뭔가 지지부진했어도 네. UFC 밖에 나왔을 때 또 그 전에는 또 이 포스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어떤 버전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네요. 제가 UFC에서 봤던 버전이 그대로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우리는 뭐 이제 우리나라인 이제 최준서 선수의 승리를 응원하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UFC 출신이기도 하고 괜히 UFC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좀 강한 상대를 가지고 어떻게 뭐 운영하실지도 궁금하고 예측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저 입장에는 또 조시 킬런 선수를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진짜 해볼 만한 상대는 해볼 맞다. 만한 상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고 좀 어떤 식으로 플랜을 갖고 오느냐가 이 최준서 선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냥 약간 뭐 자 누가 인자 강인지 겨뤄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네네. 뭐 최준서 선수 그렇지만 다 뭐 오늘 이번에 GF에 나온 황인수 선수 그렇고 배명호 선수 그렇고 김한슬 선수 그렇고 이 사람들 보면 다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베테랑들의 차이는 뭐냐면 거기서 자기가 이기는 길 쪽으로 특화가 돼가는 거죠. 그게 격투기 선수가 걷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최준서 선수도 그 길을 걷는 그 과정 중에 상당히 지금 좋은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무슨 뭐 마카체프도 아니고 저 프라치스도 아니고 네. 최준서 선수가 딱 같이 한번 맞불을 놓아볼 만한 선수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야, 이 저번 주 이 불컴 UFC 경기도 네. 그렇고 이번 주에 있는 이 UFC와 이제 GFN 경기도 그렇고 너무 지금 대진이 너무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9일에 GFN도 많이 또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대한이 형님께서 이제 거기서 밥줄을 딱 걸고 있는 UFC 측에서도 여러분들 UFC 경기도 많이 생중계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파이트 코미디 클럽 리어 네이키드 토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